인천공항의 검색대. 한 외국인 남성이 몸수색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남성은 고함을 지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인 남성이 나서자 직원들이 행동을 멈추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폴란드인 모니카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폴란드인 모니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육군 장성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군인 집안이라서 굉장히 엄할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에게만은 상냥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께는 깐깐한 남편이었지만 저에겐 이해심 많은 아버지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와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지낼 만큼 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터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0대였을 무렵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셨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딸의 남자친구를 환대하는 집안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아버지라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남자친구들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집까지 저를 데리러 오면 얼마 안 있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 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더군요. 어린 소년들에게 육군 아버지의 위엄은 너무 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는 금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무섭게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주변에 소문이 다 나서 남자친구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고 얼마 안 있어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를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 오히려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했지만 공부가 버거워서 그건 무리더군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경험을 쌓아두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기에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커녕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죠. 그러던 중 가게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주말에 해변을 가겠냐고 묻더군요. 고민 끝에 함께 놀러 가기로 했죠. 겨우 친해진 친구들이었는데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주말이 되고 친구들과 도착한 푸르른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왜 오는 것을 망설였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 친구 중 하나인 칼리나가 같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수영을 못해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쉬워하기는 했으나 알겠다며 바다에 들어가더군요. 친구 중에서 칼리나가 제일 수영을 잘해서 멀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니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수영을 배워볼까 생각이 들 때쯤 칼리나가 바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리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비명을 지르는 순간 누군가 바다에 뛰어들더니 칼리나를 향해 빠르게 헤엄치더군요. 허우적거리는 칼리나를 뒤에서 낚아챈 남자는 해변으로 다시 빠르게 헤엄쳐왔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빨라서 놀랄 지경이었죠. 당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구조요원보다 더 빠른 판단력에 감탄스러울 따름이었죠. 칼리나를 구해준 것은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남성의 주변의 친구들이 한국어로 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칼리나를 구해주고는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갔어요. 어디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경과를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칼리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어 알겠다고 했죠. 다행스럽게도 칼리나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괜찮아졌다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은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차 유럽에 왔던 한국인 재성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군인을 꿈꾼다는 말을 듣자 불현듯 내 짝은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영화에서 보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제쯤 폴란드로 올 것인지 혹시 만날 생각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존심이란 것도 없이 저는 그에게 직진했어요. 당황한 듯이 보이긴 했지만 그도 저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지 폴란드는 겨울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연락을 계속하던 저희는 호감이 어느새 사랑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니더군요. 저는 재성을 만나고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경험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겨울에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때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성이 아니라면 제 인생에서 남자는 없다고 말이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의 배려심에서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었죠. 재성이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폴란드어를 배워왔어요.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저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폴란드어를 배웠던 것이죠. 저는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로 재성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재성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청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을 청혼을 재성은 웃으면서 받아주더군요. 아직은 서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도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말에 일리가 있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와의 결혼을 꿈꾸며 자신이 놓인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 기업의 기획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부모님은 갑자기 한국을 어떻게 알고 취직을 한 것이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한국으로 떠났죠. 그때쯤 재성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진정한 해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위치가 정착이 되어가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재성의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재성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가 있으셨지만 제가 꾸준히 연락도 드리고 얼굴도 뵈면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큰 산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국적에다가 더군다나 육군도 아닌 해군인 재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군인하면 육군이지 누가 해군이냐고 하시면서요. 결국 아버지는 재성을 사위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을 감행했죠. 아버지는 저희를 보지도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한국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폴란드로 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국의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봐야겠다며 굳이 한국에 오신다고 했죠. 저희는 공항에서부터 아버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재성이와 제가 사는 집으로 향하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괜찮으셨는지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재성이와 저 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죠. 아버지는 특히 재성이 육군이 아닌 해군을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재성은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 어느 군에 소속되어 있으면 뭐하냐면서 자신이 가장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고 했죠.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인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냉담한 모습은 처음이라서 저는 굉장히 기운이 빠졌어요. 아버지가 폴란드로 돌아갈 때를 맞추어 저희 비행기 티켓도 같은 비행기로 사뒀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아버지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깜짝 이벤트처럼 같이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항까지 데려다 드리고 저희도 몰래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폴란드어만 하셔서 저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퍼 보이는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안으로 들여보냈죠.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폴란드어를 하는 남성이 수색을 받고 있더군요. 저희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재성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놀라서 직원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재성이 그 옆으로 성큼성큼 가더군요. 생각하지도 못한 재성이의 대담한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성이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공항 직원은 아버지를 놔줄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듯 했는데요. 그는 옆에 있던 생수를 들이키더니 됐냐는 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500ml 생수를 반입하시려고 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뚜껑도 따져 있고 영어도 한국어도 못하시니 의심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재성은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말했으나 어떻게 믿냐는 말에 그 자리에서 물을 마셨던 거예요. 폭탄이라면 마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공항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재성이의 행동 덕분에 탑승할 수 있었던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인 것 같으셨어요. 하지만 덕분에 재성이에게 마음을 열게 되셨죠. 폴란드에 도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재성이에게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신경 써주셨거든요. 아버지의 생신날은 장성급들이 아버지를 축하해 주시려고 집에 오셨는데요. 그때 재성이의 존재가 빛을 발했죠. 재성이 한국인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의 지인들이 한국 무기를 수입 중인데 한국인 사위가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셨던 한국인, 해군이라는 사실이 다른 분들께는 특별하게 보이셨나 봐요. 역시 아버지는 참군인이시라면서 나라에 득이 될 일은 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재성이가 은근슬쩍 끼어들어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 귀감이 된다며 더 띄워주었어요. 그러자 다른 분들이 엄청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아버지가 재성이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해군과 육군의 결합이라면서 우리 집안의 다음 후손은 공군까지 되면 다 섭렵하는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시고는 해요. 제 친구도 구해주고 이제 저희 아버지의 입지를 다져준 재성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모니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